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식 클래스 마감 시간은 좀 늦었습니다. 커플링 장세란 말하고 지금 실로 시장이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광풍입니다. 이걸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시장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까요? 사실 달러가 오르면 조금 쉬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연일이 이제 코스피 강세인데 사실 코스피 지수의 강세보다 조금 더 주목되는 것이 코스닥의 강세입니다. 코스닥의 강세고 또 하나가 돋보이는 게 뭐냐 하면 연일 이제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다 보면 이 커플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적이죠. 커플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뭐 커플이죠. 커플인데 시장을 하다 보면 이런 자료가 나와요. 쉽게 말해서 어떤 미국 증시가 우리가 말해서 나스닥이 오르면 한국 증시 코스닥이 오르더라.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최근에 어떤 걸 좀 느끼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가 움직여 버립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어떻게든 엮이게 되면 그냥 올라버리죠.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까지도 실제적으로 HBM 관련해서 올랐어요. 반도체까지도. 그 말에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장세를 좀 특징한다, 지정한다, 정의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이 나쁠 때는 디커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미국 증시가 올라도 우리가 빠진다든지 미국의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도 테슬라 관련주가 오르지 않는다든지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이게 얼마나 시장이 강한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이 실제적으로 우리 이 보게 되면 되게 하나씩 있을 수 있어요. 누구죠? AI 스피커인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AI 관련 서비스를 출시한다, 진행한다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은 오히려 SK텔레콤 관련 기업들의 주가까지도 올랐어요.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그 관련주인데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종목 있겠죠. 우리 하이닉스도 같은 결이 되겠죠. 예, 하이닉스도 같은 결인데 물론 하이닉스 상승을 꼭 그렇게 붙일 수 없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의 상승도 동일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반도체주가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챗 GPT 관련 대장주는 엔비디아다. 예, 그래픽 GPU 때문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사업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오르게 되고 또 이거 아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뭐 거의 우후죽순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커플링 상세로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거의 GPU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GPU 이야기 하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 실현하고 가능하기 위해서 나오는 단어가 HBM인데 약간 HBM이란 단어 자체가 메모리 쪽에서 조금 이제 넓은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픽을 조금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고대역 D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죠. 뭐 매출 비중이 크다고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한 뭐 5%라는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시장은 철저하게 여기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SK텔레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연내 아직 뭐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다 알 수 없는데 그냥 올해 연내 챗 GPT를 접목한 AI ADAS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DAS를 출시한다고 하니까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관련주 대표적으로 SK텔레콤과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크로스라는 기업이 있죠. 이게 광고 미디어 회사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 인크로스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옳은 종목들 여기서 이 영상에서 뭐 SK텔레콤 관련주는 인크로스입니다. 아니면 기타 뭐 등등 관련주가 있습니다. 하이닉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남는 게 없잖아요. 주식 클래스는 하루에 하나의 컨텐츠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저는 최소한 하나 정도를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7.017670 SK텔레콤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지만은 SK텔레콤이 향후 연내 A-라는 이름으로 AI 관련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하면 뭐 SK텔레콤과 관련된 기업을 찾는 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주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대부분이
분기 반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SK텔레콤으로 들어가야겠죠. SK텔레콤으로 들어가서 이런 반기 보고서를 보통 봐야 됩니다. 그리고 쫙 밑으로 내려보면 아라비아 숫자 7번에 보게 되면 상세표라고 나와요. 그래서 연결 대상 종속 해당, 계열 회사 해당, 타법인 출제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SK텔레콤이 계열사로 직접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그리고 다른 회사로 출자한 회사의 명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열회사 상세를 봤더니 여기서 이제 그럼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SK가 엄청 큰 기업이잖아요. 그럼 쭉쭉쭉쭉쭉 보다 보면 그렇다고 우리 AI 하는데 AI 관련해서 디벨로퍼 D&D라든지 렌트카를 본다는 이러면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렇다 SKC를 바로 또 AI 연결시키게 되면 업종 자체가 좀 다르니까 그럼 비슷한 회사를 놓고 보면 조금 작은 회사들이 이제 컨텐츠라든지 이런 미디어 쪽에 이제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인코로스라는 기업이 바로 나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라는 회사도 나오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이 회사의 기업의 주가가 올라버려요. 그럼 이때마다 여러분들은 정리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드리머스 컴퍼니라는 회사 자체가 SK텔레콤이 주주로 갖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주주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의심을 가져야 돼. SK스퀘어가 최대 주주를 가 있죠. SK스퀘어는 SK그룹의 인적 지주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찾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면 분기 반기 보고서에 들어가서 하단에 보게 되면 계열회사 하나 있습니다. 계열회사 현황, 그리고 타법인 출제 현황, 그리고 계열회사에서만 있는 거냐고 그렇지도 않아요. SM코어라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하, 이 회사는 로봇 쪽이니까 이쪽은 아닌 거죠. 그리고 타법인 출제에 가게 됐으면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한 회사는 뭐예요? SK텔레콤이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회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비상장이 쭉쭉쭉 나오는데 이 방법은 비상장 회사를 어차피 찾아봤자 어쩔 수가 없어요. 날려야 돼. 그럼 상장이라는 글자가 붙어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SM 컬치 앤 콘텐츠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죠? 콘텐츠 확보. 그리고 그러니까 AI라는 것 자체를 시스템적인 것도 생각합니다만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찾아보면 밑에 있습니다. 바로 약간 뭔가 기술적으로 비슷한 회사를 찾아내게 되면 카카오도 맞긴 맞는데 엔틀스라는 기업이 딱 보이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한국 예 있어. 자, 그런 관점에서 찾아야 된다면 예를 들어 실제적으로 엔텔스라는 기업의 주가도 같이 움직였을 거예요. 아주 높은 변동성으로. 이게 바로 커플링 장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커플링 장세가 진행된다고 한다는 거 예를 들어 또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강한 장의 반정이에요. 아무것도 한 건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정말 제대로 지금 현재 우리한테 보이는 건 없어요. 그냥 열풍입니다. 근데 열풍에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시장이 강한 장. 우리가 조금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때 강세장을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강세장을 정의할 때는 뭐 지수가 올라간다.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 아니면은 뭐 외국인들이 주식을 산다. 근데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은, 뭐, 쉽단 말은 좀 그렇고, 어떤 현상, 이게 정말 돈이 될까? 돈이 될까? 애플페이가 한국에 온다고? 애플페이가 한국에 온다고? 한국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데? 단말기도 해야 되고, 또 카드사들도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수수료도 건당 0.15불 정도 떼간다 그러고 반발도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하이크콜이라는 기업 자체가 자체 간편결제 회사가 애플페이 서비스 연동할 수도 있다. 우리가 봤습니까? 연동할 수도 있다는 이슈에 주가 뛰어버려요. 그쵸? 그래서 지금 장 같은 경우는 제가 간풀이한 거는 이런 게 바로 커플링 장세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커플링이란 이슈 어디에서 나비 효과가 조금 비슷한데 그런 것도 하나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오늘 환율도 강해요. 근데 외국인 주식을 삽니다. 시장에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좋은 것만 받아들일 때가 진짜 강세장입니다. 잡힐 때 잡히지 않죠. 그래서 로봇 AI로 이어졌던 이 광풍 아닌 광풍은 한편으로는 23년도 지금 현재 1월달, 2월달 정시의 특징이에요.
언제 또 잠깐 사그라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서 확실한 거 하나는 딱 짚고 가야 됩니다. 땡구는 잡는 것 같지만은 어떤 관련주 주가가 반응할 때는 우리는 반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이 광풍이라고 워우할 게 아니라 우리는 투자가이죠. 투자가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작은 부분이라도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인사이트 하나는 기업 분기 반기 보고서에서 계열 회사를 체크를 해서 거기서 관계된 지분을 직접 확인하는 법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